네,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 버전으로 모델링 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자세한 지금 그 작업을 제가 하면서 큼직큼직한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지만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보여드릴 것이 있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는 이러한 주사위를 만들 거고요. 네, 그 전에 보고 오신 동영상 강좌 토대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야가 열리고요. 먼저 세퍼레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퍼레이트를 할 폴더가 없기 때문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을 2020 언더바 앞으로도 계속 쓸 폴더이기 때문에 모델링이라고 해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만든 요 폴더를 선택하시고 셋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제 Create Default Workspace로 클릭. 그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 윈도우. 네, 정확하게 아까 만들었던 그 모델링이 맞는지, 그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 모델링에 이제 이러한 폴더들이 만들어집니다. Offset. 그리고 한번 오픈 씬을 해보면, 네, 방금 제가 만들었던 폴더에 네, 씬 폴더로 바로 연결이 되죠. 네, 확인만 하시고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주사위는 6면체이기 때문에 6면체 여기 쉘브에 보시면 폴리 모델링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6면체를 클릭해서 나오게 하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모델링을 할 건데 네, 이렇게 나오지 않게 되는 경우는요. 메뉴에 크리에이트에 가보시면 여기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저처럼 안 되고요. 작업자의 어떤 의도대로 열리게끔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가 안 되어 있어야지 좋아요. 앞으로도 안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정 가운데에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좀 기본 도형이.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 도형을 가지고 이제 만들 건데 먼저 주사위 보시면 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 외곽 형태 여기 모서리에 약간 둥구스름하게 면이 하나가 조금 더 이렇게 있는 듯하게 보인다고 치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베벨을 활용해서 여기 면이 추가되게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모델링을 할 때는 이제 수많은 여기 우클릭 해보시면 여기 우클릭 해보시면 수많은 모드가 있어요. 되게 많진 않지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베벨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엣지 모드로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클릭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드로 네, 드래그해서 엣지 모드 선택되면 네, 놓습니다. 버튼을 놓으면 이렇게 엣지 모드로 들어가죠. 네, 여기 엣지를 그냥 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안 돼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여기서 네, 이렇게 선택도 조금 옵션에 따라서 저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은 일단 여기서는 설명 안 하고요. 네. 선택이 다 됐으면 여기 모델링 메뉴 셀렉터가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지금 우리 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모델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 메뉴에 에디트 메시에 가보시면 베벨이라고 있어요. 베벨의 옵션 창을 열어주시고 다른 거 바꾸실 필요 없고요. 미드 0.2인지 0.5인지 막 되어 있으면 일단 0.1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네, 이렇게 엣지가 확장이 되면서 면이 만들어지죠. 모서리에. 저는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0.2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클릭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시고 항상 뭐 하기 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처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숫자 돌아갈 위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여기 에디트 메시 툴로 가셔서 인서트 엣지 루프 툴, 네, 옵션 창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저처럼 멀티플 엣지 루프 체크되어 있는지, use equal multiplier 동등한 간격으로 엣지가 들어가게끔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저는 엣지를 두 개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 면이 3개가 되겠죠. 또 여기 엣지를 두 개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 또 면이 3개가 되면서 3, 3은 9, 총 9개의 면이 여기 만들어지겠죠. 각각의 면에. 그래서 엣지를 2로 하시고, 자, 이제 추가합니다. 자, 세로 엣지를 추가할 거면 가로 엣지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추가하시고요. 클릭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또 가로도 클릭 그냥 놓으세요.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 이렇게 클릭. 그러면 동등한 간격으로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9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홈 만드는 자리는 다 된 거죠. 네,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그 방금 인서트 엣지 루프트를 썼기 때문에 커서가 모양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이때 단축키 Q를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또 모드가 엣지 모드로 되어 있죠. 네, 우클릭 하셔서 오브젝트 모드로 또 바꿔주세요. 이거 그냥 좀 습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우클릭 페이스 모드.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선택을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1이니까 면 하나, 2는 면 2개, 3은 면 3개, 4는 면 4개, 그 다음에 5는 면이 5개죠. 밑으로 가서 면 6은 네, 6개죠. Shift 누르고 가는 겁니다. Shift 누르고. 죄송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마 그 동영상에는 나와 있을 거예요. Shift 누르가라고. 이렇게 해서 요 선택한 면에 이제 그 홈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홈을 만드는 건 또 어떤 툴을 쓸 거냐면 익스트루드라는 툴을 쓸 겁니다. 아까 면을 확장하는 거 엣지를 선택해서 베벨을 활용해서 면을 확장했다면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활용해서 면을 확장을 시킬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먼저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쉘브에 여기 익스트루드라는 툴이 여기 있지만 또 여기 가보시면 에디트 메시에 익스트루드라고 있죠. 네. 일단은 클릭합니다. 이 익스트루드를. 네. 그러면 이렇게 봐도 이렇게 이걸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축이 어떤 면에 나타났는지. 지금 이 면에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시면서 하셔야지 그냥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쪽 면에 이게 어디에 생성될지는 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축이 어디 면에 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찾으시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내가 선택한 면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바로 집어넣을 거 아니고요. 여기서 스케일을 줄여서 면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아주 얇은 면을.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Keep Face Together가 이렇게 ON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 6번 만들 때 약간 문제가 생겨요. 이거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설명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게 6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면들을 이게 온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그냥 이거를 하나의 면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면이 이거를 하나로 생각하고 면이 확장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오프로 하고 하게 되면 각각 선택한 면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 이걸 뭐 얼만큼 하냐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거즘 뭐 끝난 겁니다. 거즘. 네. 됐어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엉뚱한 면이 만약에 선택이 돼서 이렇게 확장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클릭 페이스 모드로 바꿔서 이런 데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되돌아가세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편해요. 네, 다 확인이 됐으면요. 이 상태에서 어떤 걸 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를 정원, 그러니까 정원을 정원으로 만드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정원이 되려면 사실은 정확하게 팔각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각형인 상태로 제가 이걸 그냥 3번을 눌러서 보게 되면 사각형인 상태에서 이렇게 3번을 누르게 되면 이게 스무스가 되는 거거든요, 가상으로. 근데 이제 완벽한 사각형, 그 정원이 안 되죠. 보시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면을 확장해서 하시게 되면 약간 울퉁불퉁한 주사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엣지를 더 추가해서 팔각형을 만들 수 있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인서트 엣지 루프 툴로 할 겁니다. 옵션 창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1로, 요거를 2가 아니라 1로 바꿔주시고 클릭, 이렇게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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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요. 여기 안 들어갔죠? 클릭, 클릭, 클릭. 네, 이렇게 되면은 자, 어디가 1만 하나 봅시다. 다시 Q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닫으시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시고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사각형이죠. 사각형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점을 보게 되면, 버텍스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팔각형이죠. 그죠? 팔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팔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네, 2018 버전 같은 경우에 2016 버전에서는 제가 이제 정원을 만드는 방법을 커브 선을 활용해서 뭐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2018 버전 같은 경우는 정원으로 만들어주는 그 툴이 있어요. 이렇게만 돼 있어도 이런 면을 정원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주는 툴이 있어요. 이겁니다. 아, 이게 아니고요. 어디 갔어? 네, 서클라이즈. 보시면 뭐 네모가 있는데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이 네모난 거를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얘기예요. 네, 서클라이즈가 있고, 네, 그 서클라이즈가 여기 에디트 메쉬에 서클라이즈가 또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클라이즈를 적용시켜야 되는 게 지금 요것도 이 숫자 홈들이죠. 네, 그래서 다시 페이스 모드로 바꿔서 면들을 선택을 합니다. 네, Shift 누르고 이렇게 쭉 선택을 합니다. 네, 엉뚱한 면이 선택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원하는 면들만 선택이 됐는지 쭉 돌려보면서 확인하시고, 이거는 항상 하셔야 돼요. 모델링 하실 때, 다른 모델링 하실 때도. 그 다음에 여기 서클라이즈를 클릭을 합니다. 물론 수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줄일까? 너무 많이 줄었네. 0.05 근데 마이너스 너무 많이 줄였네요. 0.08 숫자가 올라가면 더 작아지는 거구나.
2? 네. 마이너스 0.02 정도로 레디얼 옵셋을 바꿨더니 적당한 사이즈네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홈을 만들 겁니다. 익스트루드. 네, 익스트루드 여기도 있고 아까 여기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으니까 요거 바로 클릭해서 네, 어디 만들어졌죠? 여기 만들어졌네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바로 얘를 이렇게 홈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먼저 여기 너무 줄인 것 같아. 아, 이미 익스트루드 했구나. 그냥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살짝 엣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이번에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네, 한번 보시면 다 똑같이 적용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살짝 줄일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약간 이렇게 작아지게, 지금은 그냥 일자로만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여기 가운데 이 면이 살짝 작아지게, 그래서 요거 그 스케일 툴로 할 건데, 요게 그냥 이런 걸로 스케일을 이렇게 해버리면 한쪽만 스케일이 커지고 작아지죠. 요거는 뭐냐? 그럼 이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스케일 툴의 육면체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 가운데 중심축에 보라색 그 또 스케일과 관련된 육면체가 다시 생겨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홈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 만들었어요. 우클릭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시고 한번 3번을 눌러볼까요?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그러나 이게 이렇게 봤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3번을 눌러서 약간 스무스하게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운데 여기 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엣지들의 간격에 의해서 면이 이렇게 다져지는 형태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곡률이 여기 있는 면에 영향을 줘서 그렇습니다. 가깝게 이렇게 가깝게 있는 애들이.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기본적인 주사위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금 이제 응용해서 조금 더 괜찮은 주사위를 만든다고 가정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설명 없이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다 치워놓고요. 네, 오른쪽으로 치워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꺼내고요. 똑같아요. 엣지 모드로 바꿔서 베벨, 네, 어플라이. 이제 작업의 요령인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근데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12.
더블 클릭하면 이 루핑되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쭉 선택이 돼요. 지웁니다. 딜리트.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쓸데없는 버텍스는 다 지우고요. 이거 안 했더니 엣지 모드로 바꿔서 저 지우지 말아야 될 걸 지워버렸네요.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다시 물론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을. 네, 여기를 제가 지워버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엣지 메쉬 툴에 네, 멀티컷이라고 있어요. 제가 원래 여기까지 할 건 아닌데 제가 엉뚱하게 지워가지고 네. 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포뷰로 바뀌는 거, 주사위 만들 때는 뭐 굳이 거기까지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포뷰로 바꾸는 거 필요합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아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실수를 해서 그런 거고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배를 하고 바로 만드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드에
베벨 바로 옆에다가 면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3번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각진 형태로 만들어져요. 아까랑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와 같은 인서트 애트리뷰트 툴로 면을 추가해 줍니다. 이제 이후의 과정은 똑같아요. 아, 네. 그 홈을 만들어야 되죠. 네. 찾아서 가서 Keep Face Together 오프하고 네, 아무거나 육면체 그 스케일과 관련된 요 툴 클릭해서 가운데 보라색 상자 나오게 해서 네, 홈을 만들어 주고요. 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네, 인서트 엣지로 툴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1로 바꿔서 했죠. Q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서 네, 다시 보시고요. 자, 홈을 만들 면을 선택하고 요런 거 있죠. 빼야 돼요. 다시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네,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원을 만드는 거는 서클라이즈.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아주 큰 일인 거고요. 요 안쪽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까 radial offset을 마이너스 0.02 정도로 했었죠. 네. 이 상태에서 또 extrude 찾아서 네, 스케일을 먼저 줄이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줄이고 스케일을 살짝 그리고 한번 3번을 눌러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3번을 누르게 되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교수님, 근데 이건 너무 각지고 저는 약간 이렇게 둥글게 하지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되게끔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없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시게 되면.
결국에 그러니까 각진다는 거는 이제 요 친구들이 요 엣지들이 간격에 의해서 여기가 둥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 엣지들을 좀 이렇게 줄이면 가능해지죠. 한 예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줄이면 또 안 되겠군요. 그냥 보여드리는 용도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줄이게 되면 나머지 면들이랑 좀 다르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에이? 여기 왜이지? 이것도 익스트루드 돼버렸네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확인 안 하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하시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물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다시 1 놔두고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번 주에 또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서 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따라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죠. 뭐 여기가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러면은 줄이면 됩니다. 사실 안으로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교하게 하면 정교하게 할수록 가능은 하지만 네 그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게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서 혹은 조금 더 주사위를 더 주사위답게 하시는 과정으로 잘 하시면 하셔서 뭐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네, 가장 이쁘네요. 좋네요.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쉐이딩을 해서 제출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죠. 네, 간단합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툴을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는데 네.
툴을 배우시면서 주사위도 배우시는 거라서 주사위 만드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보시는 것처럼 주사위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툴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툴을 배우면서 하니까 힘든 거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모델링 만드는 거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